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나딘 스테어.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하리라. 다시 산다면 더 많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스님들은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이거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돈 놓고 있는 거 알 수 있다. 진짜 3,43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또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걸까요? 국채를 엄청 발행하니까 돈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원화가치, 돈의 가치가 지금 녹고 있는 것만 봐도 건강한 상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보면 그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올라가면 다시 또 매도하고, 제가 보니까 서민, 특히 개미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감스님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노동안전 주요대책 4가지가 크게 골자로 나와 있는데, 저는 1번, 2번, 3번은 그렇다 치고 4번을 보다 보니까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에 과징금 및 영업이익의 5% 이내, 그리고 영업정지 확대, 건설사의 등록 말소 요청 규정 신설, 그 다음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가 문득 이거 노동안전 주요대책 만들면서 앞으로 공급을 갖다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공급대책 LH가 시행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언밸런스 합니다. 노동안전을 갖다 지키면서, 물론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지금도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고 있고 부족한데 앞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만 보아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 많이 듭니다.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입니다. 서울 평균이 6.59인데 이게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 9월 15일까지 여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펴져 있던, 빨간색으로 지금 비춰지는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강벨트,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데인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서울 평균을 갖다가 웃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서대문, 종로, 은평, 노도강, 금관구, 그 다음에 강서구 쪽이 조금 서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한강벨트만 올라갈까요? 저는 이 풍선 효과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거고, 저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4 포함해서 다산과 구리, 그리고 고양시는 덕양구 쪽, 그 다음에 의정부 쪽으로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확산될 거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9월 2주차 6월 27일 6.17 대책과 9.7 대책 후에 대책에도 굳건한 한강벨트, 25년도 한강벨트에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은 송파고요. 그 뒤를 강남 서초가 잇고 있는데, 문득 마포, 성동, 강동, 동작이 묶이게 되면 토제 확대로 해서 추석 저는 이후에 만약 묶이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수요가 잠시 멈출까요? 아니면 그 외곽으로 흘러나갈까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16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로 서울만 올라갔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똘똘한 한 채로 인해가지고 서울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성구 포함해서 용산, 그 다음에 마포, 성동, 동작, 강동, 이런 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거고, 그리고 경기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될 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리고 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내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금부터
계속 분양이라든지 3기 신도시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가장 좋은 그런 또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지금 대출을 갖다가 지금 안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월까지는 대출이 지금 막혔다고 하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계약을 하고 잔금 일정을 내년 1월이나 2월, 내년 3월까지로 해가지고 잔금 일정을 맞춰서 전세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이나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갖다 조금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작은 플로우를 갖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계약만이라도 좀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드리겠지만, 진짜 이 6월 27일 대책 나오기 전에 진짜 실행으로 옮겼던 그런 사례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지만, 진짜로 이제 앞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내용은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민주당 저신용자 이자율 제한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신용자는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르겠죠?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 이윤을 맞춰야지 저신용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금리 연 1%의 저신용자 대출이 연체율이 74%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습니다. 대출받은 사람의 39%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고, 이대로라면 전체 대출액의 절반인 600억 원 정도는 상환받지 못해서 경기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진짜 가면 갈수록 이 대책들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 정부 정책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문화일보에 이건 도대체 어떤 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갖다가 하는데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다라고 해가지고 나 진짜 이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리면서 어이가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저신용자들에게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저신용자분들이 이 금리를 갖다가 낮춰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상환을 잘 할까요? 야, 진짜 이거 가면 갈수록 이제 고소득자라든지 고신용자들이, 아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장만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해야지 이 건전한 사회가 돌아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2030 세대들도 이걸 알아버리게 되면 이제 돈도 모으지도 않을 거고, 진짜 빚으로 이제 말 그대로 빚 내가지고 상환하지 않고 그냥 신용불량자로 있으면 또 매년 있다가 정부에서 또 사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건전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진짜 나쁜 영향을 갖다 끼칠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참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계를 약간 좀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이면서 이 국민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뭐랄까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정말 제가 목 터져라서 좀 목 터지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제 방송에서 제가 한다는 것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생애 최초 신생아 특례 아파트 매매 후기, 저는 이 고향 주민입니다. 이분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한번 올댓고향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분이 진짜로 이제 잔금을 엊그저께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27일 날 늦은 저녁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9월 12일 날 했고,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으로 해서 기금이 든든 신청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6월 27일 날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고,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은행도 돌아다녔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잔금을 치렀고, 8월 달에 이제 사후 적격이 나서 일단 이제 안전하게 이제 잔금을 치러서 9월 12일 날 전세대출 중도 상환 완료 후에 매매대출을 바로 진행시켰고, 또 법무사비라든지 복비 다 입금하고 전입신고 완료까지 해서 주민센터 서류은행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당일날까지 정말 시간 타이트 하더라고요. 모든 신혼부부, 신생아 가족에게는 더욱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참 와닿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못 만들어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분이 고향 주민입니다 라는 이분이 진짜 현명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요즘에 대출 규제가 정말 빡빡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고, 진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제 줄였고 5억까지 나왔던 게 이제 4억으로도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진짜로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분도 와 왜 안 되는데 라는 이분도 완전 마음고생 하셨겠다. 저도 신생아 특례 5억 풀로 받았는데 승인까지 어찌나 쫄리던지 내 집 마련 축하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월세로 이자 낸다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의 2030 세대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한 이야기가, 지금 내 집 장만하지 못하면 내년에, 내후년에 내 집 장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비싼 금액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곳으로 또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고양시에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지축에 보니까 지축 9포레라든지 지축에 있는 스피움 아파트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론 이제 전매 제한 때문에 내년에 입주하는 거라든지 지축 9포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가 이제 올해 이제 풀리기 때문에 6억대 5호 타입, 그러니까 한 3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괜찮더라고요. 방 컨디션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예산이 한 6억 중반까지 된다고 하시면 지축 9포레라든지 지축역에 있는 수피움 아파트도 지금 내 집 마련의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또 지축역 북한산 비바힐스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공공분양 자녀세대 4세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아니면 감스님들 주변에 내 자녀가 무주택인데 일단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 자녀세대 4세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기 때문에 아마 최초 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지난 9월 15일이고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 고양 지축 B1 블럭에 일단 자녀 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자녀 세대 입주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일단 마감일이 이제 9월 26일인데 문의를 1600에 1004번으로 해가지고 문의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은 일단 무주택 세대 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4세대 감스님들 무주택자 중에서 꼭 당첨이 되는 그런 기쁨을 갖다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올해 탈서울 16만 명은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야, 진짜. 그런데 앞으로 서울만 고집하시는 분들보다 저는 이 경기도, 특히 10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이고, 특히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 아파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생각했던 분들,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지만, 저는 공공분양을 갖다가 뭐 중단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온전한 공공분양은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창릉의 민간분양은 이제 다 LH가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침 제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창릉 3기 신도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는 라이브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릉 신도시의 비대위 위원장님이신 장현조 대표님 모시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또 실제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 여러가지 또 질문들 많이 있으실 거고, 또 GTX-A 창릉역이 진짜 언제 개통을 하는지, 그리고 또 창릉 신도시에 대기업은 또 들어오는지,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오후 2시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꼭 본방 사수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따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 6, 7단지 뭐 2, 3, 4단지 할 것 없이 지금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들까지도 20평대 아파트들 5억에서 6억 사이, 그 다음에 도레울에 있는 아파트들도 5억에서 5억 지금 중반은 없는 것 같아요. 25평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지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축 9포레라든지 지축역 스피움 아파트, 그리고 삼성의 지금 해리엇이라든지 또 여기 보시게 되면 2차 아이파크 옆에 보게 되면 21단지 옆에 보면 화성파크 드림 파티오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20평대 아파트들을 지금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또 6억까지 6억 이하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 행신이라든지 화정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 군신 쪽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을 또 보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의사결정을 갖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부디
추석 명절 이전에, 그 다음에 아직까지 고양시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아직 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실입주되는 물건은 더 가격이 더 비싸다. 갭을 끼고 있는 매물들은 아무래도 좀 싸긴 한데, 그래도 실입주되는 매물들이 그래도 단지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호갱노노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아실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임장도 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금 대출 때문에 전세 물건이 지금 빨리빨리 소진되지는 않지만 추석 이후에 또 날씨가 또 추워지고 또 내년 1월, 2월 전후로 해가지고 전세가라든지 월세도 지금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년에 전세 만기다, 월세 만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면서, 분명한 거 하나는 내년에 GTX-A 연신 내역을 통해가지고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내년 6월을 전후로 해가지고 고양시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고,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 지금 고양시에 여러가지로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또 서해선도 이제 충남 홍성까지 또 내려가는 그런 시간도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또 되게 되면 또 좋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엊그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그런 또 고속도로 또 계획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기존에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분들 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나는 임대로 임차로 살 수 없고 전세나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로 못 가시는 분들, 특히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파주라든지 뭐 광명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김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부천시까지를 눈여겨보시고, 내가 만약에 고양시에서 출퇴근을 갖다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면 고양시 쪽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고, 아니야 나는 남양주 쪽이야, 나는 김포 쪽이야, 어찌됐든 간에 마곡의 일자리라든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강남, 그리고 여의도 3대 업무지구를 갖다 출퇴근하시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정말 내년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결정하시고 잔금 일정을 차라리 내년 1월이나 2월 쪽으로 가져가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버스가 지금 개통을 갖다가 내일부터 이제 정식 운행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18일날 이제 출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정식 운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도 드렸지만 한강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뭐 관광객들도 이제 뭐 운행을 갖다 뭐 쉽게 말해 관광객들도 이제 타서 이제 즐길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초기 하루 14회 추석 이후에 또 증편을 하겠다고 하지만 출퇴근용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확충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한강버스도 감사스마일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추석 연휴 때 한번 타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감스님들도 한강버스 한번 타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타이밍을 갖다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가 안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세 만기가 내년에 있고 내가 종잣돈이 없어서 내년 이후에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지금 서울만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작년 제가 10월 달에 이야기됐던 윤재 팀장님이 올해 풍선효과 이야기했고 내년은 공급 절벽이에요. 만약에 내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대출이 또 안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센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저는 서울로 만약에 능력이 되시면 서울로 가는 걸 반대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종잣돈이 없고 또 특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자산에 투자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대로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진짜 제가 이 생애 최초로 해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서 이렇게 타이트했던 아파트 매매를 했던
이분 사례를 보면서 진짜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진짜 아파트 분양을 갖다가 마냥 기다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